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급수 해법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제차인 이게 상미분 방정식에 적용을 할 건데요. 물론 3개나 4개도 여전히 그대로 적용시켜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난이도가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그냥 복잡도, 그러니까 계산이 조금 복잡해진다 정도 수준이니까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급수해법을 사용을 할 때 제일 유의해 줘야 될 거는 주어져 있는 이 함수가, 즉 해죠. 이 해가 급수해가 과연 존재하느냐라는 문제예요.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게 y 이퀄 시그마 n은 0부터 무한대까지 an x의 n승, 이런 형태잖아요. 물론 x-x0의 n승으로 해도 됩니다. 즉 우리가 전개하려고 하는 곳 있죠. 전개하려고 하는 곳의 위치를 조금씩 바꿔서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함수를 다룰 때 그것보다는 0일 때가 좀 편하니까 이때로 보통 이제 쓰게 되는데요. 어쨌든 y가 이런 식으로 급수 전개가 가능할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이걸 가정하고 쓰면 되는데,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결국 주어져 있는 이 상미분 방정식이 급수해를 가지고 있느냐, 이걸 갖다 우리가 먼저 판정을 해야지 쓸 수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별 생각 없이 사용을 하게 되면은 문제가 좀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가정이 틀리면은 수학 논리 구조상 아주 이상한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차라리 가정이 잘못돼 가지고 해가 안 나오면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해가 나오면은 문제가 돼요. 오히려 잘못된 해일 가능성이 아주 높거든요. 그 잘못된 해가 나오는 모습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가 뒤쪽에 보면서 이야기를 갖다 해보도록 하고요. 그럼 과연 얘가 이런 해를 갖는지 안 갖는지를 뭘로 구분을 할 거냐? 아주 반갑게도 급수해의 존재성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정리가 이미 있습니다. 저 위에 나와 있는 px, qx, rx가 x 이퀄 x0요. 우리가 지금 잡아놓은 거라면은 0이겠네요. 0에서 해석적이면 주어져 있는 미분 방정식의 모든 해는 x 이퀄 x0에서 해석적입니다. 여기서 해석적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어널러틱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수학적으로 보면은 조금 더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그냥 간단히 몇 급수로 표현이 가능하다, 거듭 제곱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게 가능한지 아닌지를 갖다 따지기가 또 복잡하잖아요. 그럼 아까 이야기했던 테일러 값수 같은 경우에 존재하려면은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됐어요? 그렇죠. AN을 구할 수 있어야 되니까 무한번 미분이 가능해야 됐었죠. 그러니까 그냥 주어져 있는 점에서 무한번 미분 가능하면 어널러틱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려면 연속이라 해야 되겠죠. 그 점에서 최소한. 이게 되면은 일단 주어져 있는 해는 수렴 반경을 적당히 갖는 거듭 제곱의 급수, 즉 몇 급수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겠죠. 파워 시리즈요. 그럴 때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기본형이요. 이 기본형에서 최고차항의 개수는 항상 1이라야 됩니다. 다른 게 들어가면 안 돼요. 1이라야 된다. 1로 만들어 놨었을 때 PQR이 정의가 되는 겁니다. 요거 실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거를 활용하는 실제 활용 예를 한번 봅시다.
우리가 뻔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거 그냥 뭐 넘겨가지고 변수 분리를 갖다 해도 되고요. 아니면 형태상으로 봤었을 때 y가 익스포넨셜 람다 x의 형태가 나올 테니까 뭐 그걸 기준으로 풀어도 되고, 해를 알고 있는데 이거를 급수해를 이용을 해서 한번 급수해법으로 풀어보죠. 우선은 주어져 있는 게 아까 이계상미분 방정식 형태로 이야기를 했지만은 최고차항 기준, 최고차항이요. 최고차항을 항의 개수를 1로 했었을 때 그 밑에 있는 항들의 개수에 해당하는 녀석들이 x에 대해서 내가 전개하려고 하는 x 이퀄 뭐 이것은 0으로 해보죠. x 이퀄 0에서 해석적이면은 급수가 존재했었죠. 얘 같은 경우에는 y 프라임의 개수가 1이고 y 앞에 있는 녀석이 마이너스 1이니까 해석적일 겁니다. 그래서 급수가 존재를 해요. 가정을 합니다. y 이퀄 시그마 m 이퀄 0부터 무한대까지 am, xm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급수가 존재를 한다 라고 가정을 하고 위에다 집어넣을 겁니다. 그러려면 일단 한번 미분을 해야 되겠죠. 자, 미분을 하면은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밑에 m이 0에서 1로 바뀌었습니다. 자, 왜 바뀐지 알겠죠? 미분을 할 때 a0가 상수항이잖아요, 지금 현재. 그래서 미분하고 나면 a0가 없어져요. 따라서 m 이퀄 1부터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걸 저 위에 집어넣으면 이런 모양이 나오네요. 양쪽을 좀 비교를 해볼 건데, 자, 쭉 전개를 하고서 비교해 볼까요? 양쪽 그냥 대놓고 비교해 봅시다.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1차항의 개수는 1차항의 개수끼리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자, a1 빼기 a0가 0이라 해야 되죠. 그냥 a1이랑 a0가 같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2a2 빼기 a1이 0이 돼야 됩니다. 그 얘기는 a2는 2분의 1 a1이라는 이야기고요. 그거는 2분의 1 a0라는 이야기와 같죠. 똑같이 비교하면은 3a3는 a2랑 같아야지 되고, 따라서 a3는 3분의 1 a2, a2가 2분의 1 a0였었죠. 그래서 3팩토리얼분의 a0가 나옵니다. mam-am-1 이퀄 0 이라는 관계식을 결국은 만족을 해야지 될 텐데, 그렇게 놓고 보면은 am은 m 팩토리얼 분의 a0의 형태가 돼야 돼요. 자, 오른쪽에 있는 녀석들 중에서 결정이 되지 않은 녀석은 딱 하나밖에 없죠. 네, a0만 결정이 안 됐어요. a0를 제외한 나머지 녀석들은 a0가 결정되면 따라서 결정되는 거니까 다 결정돼 있다고 보는 거고요. a0만 임의의 상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y는 이런 형태가 될 테고요. 근데 이 형태가 결국은 익스포넨셜이죠. 따라서 y는 a0 익스포넨셜 x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실제로 구하면 이렇게 나올 거고요. 이때 이 a0는 어떻게 결정이 되겠어요? 네, 초기값이 있어야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럼 급수해법이 전반적으로 계략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알겠죠? 자, 그러면은 다른 문제를 하나 더 풀어보자. 네, 지금 보시는 거는 예제 5.1.3에 나오는 건데요. 르잔드르 이퀘이션에서 n이 1일 때 값입니다. 이게 르잔드르 이퀘이션, 르잔드르 방정식인데 n이 1일 때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있죠? 요 2요. 요 부분이 실제로 르잔드르 방정식에서 보면은 n 곱하기 n 플러스 1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조기에 n이 1이 들어갔었을 때의 모양입니다.
이 르잔드르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물리학에서 좀 중요하게 쓰이는 상미분 방정식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 문제들을 갖다 모델링할 때 나타나게 됩니다. 저기 들어가는 저 n이 꼭 뭐 자연수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숫자가 들어가도 돼요. 그냥 일반적인 상수가 들어가면 되는데요. 여기서는 1을 넣고서 한번 계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쓰임새나 뭐 아니면은 쟤랑 관련되어져 있는 몇 가지 이야기들이요. 우리 교재에서 보면은 결국은 5.2에 있는 내용들인데요. 요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조금 더 추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얘를 갖다 한번 풀어보자. 우선 얘를 갖다 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주어진 녀석이 급수애를 갖느냐라는 거예요. x = 0에서. 그랬을 때 기본형으로 바꿔야 되니까 그 기본형이 y2' 앞에 1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양변을 1-x 제곱으로 나눠 봅니다. 그러면 y'에 붙는 녀석은 x = 0에서 몇 급성이 가능하죠. y에 붙는 녀석도 가능하고요. 따라서 주어져 있는 르잔드르 이퀘이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일반적인 급수애법으로 풀이가 가능하고, 즉 급수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해를 y = 시그마 am x의 m승이라고 가정을 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면 주어져 있는 y를 두 번 미분을 해가지고 한 번, 두 번 집어넣으면 되죠. 이때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미분을 할 때마다 상수항 텀이 없어지기 때문에 시작하는 m 값이 0에서 1, 2로 바뀌게 됩니다. 이거를 집어넣죠. 자, 그럼 이런 모양이 나오죠. 이 상태로 우리가 비교하기가 좀 힘드니까 얘를 차근차근 정리를 할 겁니다. 우선은 1-x 제곱 2x 2를 갖다가 곱해 준 거를 제가 풀어 놓은 형태고요. 여기서 보면은 얘를 갖다가 전개를 한 게 이 녀석입니다. 여기 위에서 보면은 x 제곱이 곱해져 가지고 이쪽에 얘 같은 경우에 이거 x의 m승이 됐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져 있으면은 여전히 힘들죠. 비교를 하기 위해서 x의 m승으로 지수를 갖다가 모두 맞출 거예요. 그러려면은 m에다가 m 플러스 2를 넣어주면 되겠죠. 물론 뒤쪽에 있는 것들은 필요가 없고 얘만 바꾸면 되겠네요. 그래서 m 위치에 m 플러스 2를 넣어서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다른 것들은 식이 안 바뀌었고요. 이것만 지금 바뀐 겁니다. m 위치에 m 플러스 2를 넣었으니까 m은 0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요. 쪽 각각 바뀌었고 m-2승이었던 게 m승으로 바뀌었죠. 자, 그리고서 얘네들 시작 지점이 전부 다 다르죠. 그래서 시작 위치도 결국 하나를 갖다 시그마로 묶어낼 거거든요. 그러려면은 첫 번째 항에서는 m이 0일 때랑 1일 때를 빼고요. 세 번째 항에서는 m이 1일 때, 네 번째 항에서는 m이 0일 때, 1일 때를 빼내면 되겠죠. 그렇게 빼내서 정리를 하면은 요게 나오고 나머지 녀석들은 이렇게 되겠네요. 자, 됐나요? 자, 그럼 이게 0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맨 앞에 있는 상수 텀이요.
보다시피 뒤쪽에 시그마 뒤쪽에서는 x제곱 텀부터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상수항이 0이 나와야 되고 x의 개수가 0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쭉 다 0이 돼야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a2가 마이너스 a0라는 거를 일단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a3은 0이 돼야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이쪽 m이 2일 때부터 쪽이 다 0이 되기 위해서는 개수 비교를 하면은 am 플러스 2가 m 플러스 2 곱하기 m 플러스 1분의 m 제곱 플러스 m 마이너스 2가 나와야지 됩니다. 물론 얘는 m이 2보다 클 때부터 적용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놓고 보면은 여기서 지금 현재 값이 결정되지 않은 녀석이 무엇인지를 볼까요? 그렇죠. 우선은 a0가 값이 결정이 안 된 겁니다. a0 값이 일단 결정이 되면 a2 결정될 거고요. a2가 결정되면은 a4도 결정이 됩니다. 즉 a0에 의존을 해서 짝수 텀은 다 결정이 돼요. 그럼 이제 홀수 텀 첫 번째 녀석 a1이요. 어디에도 제한이 없죠. 식에서 보면. 따라서 a1은 자유롭게 아무거나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현재. 그리고 a3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0입니다. a3이 0이면은 밑에 있는 이 항 때문에 a5도 0이고 a7도 0이 될 거예요. 그 얘기는 홀수 텀은 a1을 제외하고 모두 다 0이란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지금 한 걸 좀 정리를 하면 이런 식을 끌어낼 수 있죠. a1은 x의 개수니까 a1x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a0에 의존하고 있는 녀석들 모양을 쭉 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뭐 쭉 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르잔드르 이퀘이션 n이 1일 때의 해를 구한 겁니다. 이랬을 때 이 해의 기저를 이야기하자면은 x랑 요 녀석이 기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두 개가 기저고요. 이 둘은 서로 독립적일 겁니다. 1차 독립이 되겠죠. 실제로 이 위에 있는 이 르잔드르 이퀘이션을 우리가 구할 때 조금 다른 방법으로 보자면은 얘에 대한 성질이요. 뒤쪽에 있는 이 녀석을 쓰기가 조금 까다롭죠. 그래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여기 있는 이 x가 실제로 이 르잔드르 이퀘이션의 해가 되는 건 확실하죠. 기저라고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넣어봐도 해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해로 해서 얘를 해로 해서 이 녀석이 얘의 하나의 해라고 생각을 하고 x만 구한 상태 내에서 개수 내림을 해가지고 이 녀석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전개를 갖다 해가지고 계산을 하다가 보면은 적분 쪽에서 막힐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뭐 그때 가서 이제 할 이야기고 우리가 급수해법을 이용을 할 때 뒤쪽에 프로비니우스 해법을 이용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기저를 두 개를 다 한꺼번에 구하는 게 편하면 그렇게 구하면 되고요. 근데 구해놓고 보니까 사용하기 불편해요. 혹은 주어져 있는 녀석이 어떤 녀석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럴 경우에는 만만해 보이는 녀석 하나를 갖다가 고정을 시켜가지고 그 녀석을 이용을 해가지고 개수 내림을 갖다 해서
다른 쪽의 그 기절을 갖다가 모양을 예쁘게 잡아내는 방법도 가능하기는 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뒤쪽에서 다시 예제가 나오면은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 우리가 한 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급수란 무엇인가, 특히 거듭 제곱의 형태로 나오게 되는 파워 시리즈요. 파워 시리즈가 어떤 건지랑 테일러 급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급수해법이 사용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어떤 게 있는지, 그게 전제 조건을 만족을 하면은 어떤 식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비교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르잔드르 이퀘이션 풀 때 풀이 방법은 진짜 뻔합니다. 만족하는지를 일단 보고, 그게 되면 이렇게 가정을 해가지고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개수 비교를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렇게 해서 해를 찾는 건데, 결국 그러면은 이 개수 비교를 갖다가 하는 과정을 좀 천천히 꼼꼼히 계산을 하셔야 될 거예요. 실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금방금방 넘어간 건데요. 사실 얘들 개수 하나하나 틀리지 않으면서 맞추는 게 그렇게 간단하진 않습니다. 계산하다 보면 자꾸 틀리거든요. 몰라서 틀린다기보다는 실수죠, 다분히. 그런데 좀 몇 번 하다가 보면은 자기가 안 틀릴 수 있게끔 좀 차근차근 하는 방법이 좀 익숙해지실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순서대로 우선은 x의 m승으로 일치를 시키고, 그러고 난 다음에 밑에 개수를 맞추고, 그리고 나서 비교하는 방법을 갖다 선택을 한 거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방법을 잘 찾기 바랍니다.